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석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말이나 생각보다는 시도하는 행동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은 시작이다. 풀어보자면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 시점에 불과한 것이고 과거의 절반보다 앞으로 다가올 절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절반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30일입니다. 2017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순간이죠. 우리나라엔 그 어느 해보다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그리고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역시 2017년 상반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일리 방송에 교양 채널 개설에 15개의 프로그램에 26분의 출연진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이미 지나온 올 한 해의 절반이 앞으로 다가올 나머지 절반을 위한 시작점, 즉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는 것입니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늘 청취자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재석구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의 시각으로 각각 우리 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네스북 공직선거 최다 출마 기록에 도전하는 진보 패널 정의당 대전시장 김윤기 위원장과 정치하다 언제 집안 말아먹을지 모르는 새로운 보수 패널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재영 부위원장, 그리고 진보와 보수 정당 모두를 경험한 산세를 사랑하는 중도 패널 국민의 이당 대전 서갑 김재환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각자의 시각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입니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2부에서는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지역의 해당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는 우리 지역의 환경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수면용품보다도
친환경적이고 네, 인체에 무해하며 효과가 확실한데 전화 잡으면 자꾸 들리네요. 네, 양은모 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처장님 스타 되셨어요. 막 각종 중앙 언론에 인터뷰도 막 나오고. 이게 저의 진가를 아는 것입니다 해서만 모르지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볼 때 굉장히 많이 보면서 반가운데 근데 좀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비문이 많아요.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아직까지 네. 예전에 이제 정권에 이제 유착했던 언론들이 아직 시민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와 음모론.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네. 제가 잘한 인터뷰 내용은 다 자르고 그런 이제 어버버한 내용만 사실 이제 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어요. 네. 진실 관련은 제가 그 처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중간에 삽입을 좀 할 거고요. 한번 나중에 방송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문장 자체가 비문투성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물 속 이런 퇴적 문제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주 미비한 추진일 수 없기 때문 하도 틀리니까 자막에서 추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로 보완했더군요. MBN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속 이 퇴적 문제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주 미비한 수준일 수 없기 때문에 저랑 좀 인터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앙 언론에 진출하실 때 더 멋진 인터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까지 배려 들고.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저 말이죠. 처장님 만난 이후로 저도 조금 생활의 변화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출 쪽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탄소 배출을 그 저감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건 아니고 살이 하도 많이 쪄가지고 하체에 힘도 없고 근데 겸사겸사로 자전거 타고 이제 매일 다니지는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요.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지역의 이런저런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또 실제 눈으로 몸으로 또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의 영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그럼 전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기존 언론에서 놓치고 가는 중요한 환경 그 이면들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충남 지역 가뭄 문제가 어쨌든 심각하고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들도 꽤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오히려 지금 빼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충 뉴스에서도 가뭄 관련 얘기는 꽤 많이 다루긴 했었거든요. 예, 네. 어떤 거 다뤘죠? 제가 오늘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선 방송을 그동안 잘 안 들으셨던 얘기니까 갑자기 막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저수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에서 그 물을 도수관로를 통해서 보내는 게 거의 불가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다뤘었고 그 관련해 갖고 충남도 의회에서는 그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 이런 결의문을 발표하고 다다음 날 이제 연수를 빙자한 그런 외유도 가신 거 이런 것들도 보도했었고. 예, 우선 이런 가뭄 문제 혹시 내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 가뭄 문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고 여전히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뭄을 핑계로 해서 도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시설 사업들을 무리하게 벌리고 사실 그런 시설들이 이런 중요한 가뭄 때 사실 제대로 이제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도 못하는 상황을 현재 이렇게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또 도수로 또 새로운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실패한 정책과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일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보령댐의 도수로 이게 이제 3년 전에 가뭄이 심각했을 때 재난이라는 이제 환경을 이제 그 이유로 해서 뭐 예타도 안 받고 환경 평가도 안 받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제 그 시설이 이 가뭄에 그럼 잘 작동을 해서 우리 그 지역민들에게 특히 서북부 지역에 물 공급을 하는 보령댐의 그 기능이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령댐에 지금 금강물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제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녹조 문제까지 지금 발생을 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안 끌어들일 수도 없는 그러면 참 난감한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절차와 검증 없이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재난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바로 뭐 도수관로 같은 거 공사를 일으켰고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물 공급은 고사하고 수질 오염만 악화시키고 뭐 이런 결과들을 낳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령댐의 물은 보통 2급수 이상인데 치수하는 지금 우리 부여 금강의 그 물은 4, 5등급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 안 좋은 금강에 녹조가 잔뜩 끼어있는 이런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들여서는 식수로서는 이게 이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애초 계획에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춰서 이 물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녹조가 심각하면 이게 완벽하게 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도수로 그리고 우리 보령댐의 식수로서의 어떤 그 기능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 해결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데 그게 그런 명분 아래 별로 효용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돈만 더 낭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녹조에는 남조류의 유해 이제 그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이제 유해성 있는 그런 이제 녹조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우리 보령댐에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가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물 공급 플러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관리도 좀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충남 서부권의 상수도 누수율이 한 26.4% 정도 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라고 하면은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감에 있어가지고 뭐 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버려지는 게 그러면 100리터를 보내면 그 중에 26리터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 그렇죠. 4분의 1 정도가 사라지고 있어서 사실 물 확보도 필요하지만 안전한 물 확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물이 이제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새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 2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뭐 노후된 상수도들을 교체를 했는데 한 1.6% 정도 잡았을 뿐이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노후 상수도 교체 작업에 사실 예산이라든지 우리 행정력이 사실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체감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 지역의 평균 상수 누수율이 15%고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11.1%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의 서북부 지역 이번 가뭄이 심각한 지역이 26%나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나 우리 충남 전체로 봤을 때에도 지금 2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노후된 상수도 교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누수되고 있는 그런 것 좀 보수하는 것만 해도 4분의 1 이상의 물은 확보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뭄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행정기관이 사실 해결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사라졌던 이 둔벙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으로부터 둔벙이요? 그렇습니다. 둔벙이 뭐예요? 둔벙이 우리 충청도 사투리죠. 이렇게 논 한가운데 있는 되게 작은 저수지, 웅덩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예, 우리 지역의 사투리고. 그러니까 논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 물을 갖고 이용해서 가둬놨다가 그 논에 쓴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친환경이다. 예.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의 50% 이상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또 이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안 오니까 많이 올 때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이런 사실 지혜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수천 년 동안 이런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가졌던 사실 이 물 저장 이런 지혜거든요. 이 둔벙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최근 경남 고성 지역에서 이렇게 물이 부족한 지역에 한 100개 둔벙이 남아 있었는데, 실제 이 지역은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 지역 주변은 물 부족 사태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실제 이 둔벙의 이런 가뭄 해결, 그리고 또 친환경인 그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의 기능, 이런 이제 어쩌면은 새로운 우리 농업용수 확보 대책 대안으로서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을 막 관 이용해갖고 끌어오고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가까운 곳에 그런 거 만들어서 다이렉트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생각해도 그냥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 공급도 지역 실정에 맞게 분산되고 또 이렇게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국지적인 가뭄이 왔을 때 오히려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이제 그런 거로부터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되고, 오히려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오히려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여유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뭄 관련해가지고는 일단은 쓸데없는 돈 많이 낭비해갖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그 누수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우리 고유의 그 둔벙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뭄이 이렇게 왔을 때 야단법석을 떨고 또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더 노력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선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급하게 할 건 급하게 하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나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든 중장기적인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차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행정은 그런 노력들을 해야 이런 가뭄 대책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을 오히려 이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꾸 보이는 이런 이 실태가 가뭄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것 같고요. 악순환으로 반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근절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뭐 정부, 지방정부 다 이제 중요한 환경 정책인데요. 사실 제일 1순위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들도 일부 지금 노후된 화력발전소들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 화력발전소들도 앞으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어도 덜 거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2회 이상 이렇게 이제 예보가 되면 대중교통을 무료화해서 자가용을 놓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좋네요, 그거. 예. 우리 대전시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과 관련해서 이 트램이
우리 미세먼지를 또 저감하는 또 미세먼지 대책과 또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를 6월 22일 날 대전 트램 포럼에서 그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날 이제 토론회에는 아주 이렇게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다 주무셨겠네. 예, 다들 아주 그냥 그 새로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실제로 프랑스 리옹시의 이런 녹색교통 정책 사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여기가 이제, 트램 전에, 여기도 역시 이제 우리 지금 대전처럼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였다가 2014년 이후에 트램을 도입하고 나서 초미세먼지가 한 23%,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19%, 아황산가스가 83%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는 이 프랑스 리옹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계에서는 사실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제부서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제부서에서, 그리고 교통국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 부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환경정책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교통 부분과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연결하려고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런 철학을 갖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 지하철하고 트램하고 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게 뭐 트램이 덜 배출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우선 지하철은 녹색교통 수단이라고 이제 평가를 보통 하지 않고, 트램이나 BRT나 시내버스와 같이 노면 공공교통 수단들은 이제 녹색교통 수단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서 있냐면, 지하철이나 고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이제 자동차의 교통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계속 이제 증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공교통 수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트램이나 버스나 그 BRT와 같은 이런 이제 지상 노면교통 수단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차선을 뺏거나 아니면 자가용 차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 교통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가용의 교통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가용 이용객들을 공공교통으로 흡수하는 그런 이제 전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녹색교통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단순히 받고 이게 뭐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배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로 가니까 위에 그 지상으로 다니는 자동차에 별 영향을 안 주지만, 트램은 자동차 공간을 뺏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그걸 자가용을 안 갖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런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악화된 미세먼지, 이 대기 환경 개선은 사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자가용 이용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휘발유를 해주시죠.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휘발유를 리터당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비싸서 못 타요. 예. 아주 낮은 수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자가용 이용할 때 이렇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그런 시간 다 합치면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오히려 더 경제적이겠다. 그리고 오히려 대중교통은 더 빨라지고 더 쾌적해지고 오히려 비용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당연히 지역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리터당 10,000원 하면 비싸서 안 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타실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왜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그래? 예, 입이 이제 이렇게 대빨 나오겠고 그 정책을 한 이 정치인은 이제 표를 못 받겠죠. 하지만 입이 그렇게 대빨 나서 되면 낮은 이제- 수준이다. 예, 그렇게 자. 되면 이제 그 정책은 엎어지겠죠. 알겠습니다. 낮아서 죄송하고요. 예, 또 어떤 환경 소식이 있습니까? 예. 뭐 이거는 이제 환경 소식이면서 우리 또 역사 유적에 대한 또 그 소식 이야기인데요. 그 월평공원이 지금 이 아파트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음악회도 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적으로도 이 월평공원이 매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지역의 생태 공간인데 우리 문화유산으로 역사 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어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학계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6월 23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나온 그런 이제 이 발표와 토론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제 그 발제를 했던 그 김길식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는 그 발제문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월평 산성이 하루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돼서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 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서 전 국민의 역사,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결론의 그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그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요 해당 사업 지역에 초인접해서 월평산성이라는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대전시가 이 문화재 가치를 인정을 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금 신청하려고 연구 용역도 지금 발출을 했고 관련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특례 사업이 이런 그 국가 지정 절차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실제 시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제 문화 유적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여기는 이제 오히려 보존에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시가 확인하고 이런 이제 문제 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겠죠. 그러니까 월평공원은 보물산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짓는 사업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월평 산성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소식 전해주십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시민들 되게 깜짝 놀란 그 사실 이제 환경 소식인데요. 우리 대전천에 피었던 유채꽃이 유전자 변형 종자 LMO로 밝혀져서 좀 충격을 사실 주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유채꽃밭이 되게 예뻐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갔는데 예.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사진도 찍고 실제 옛날 생각해서 유채꽃을 먹었다라는 분도 있는데 예, 저희한테 자기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이제 민원을 좀 이렇게 제기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고요. 네. 저희 녹색연합이 14일 날 보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종자원이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했던 대전시 하천 사업소를 통해서 관련 처리 과정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LMO라는 되면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냥 이 자체만 알게 되더라도 이거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성격의 일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그냥 이렇게 트랙터로 갈아엎고 좀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 더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MO라는 게 유전자를 변형한 그런 작물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인체에 영향을 끼칠지 아직 정확한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함에 있어서도 좀 잘 이렇게 밀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갈아엎는 수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사라지게 했지 사실은 그 위험성이 존재하게끔 놔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뭐 씨라든지 다시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 전문성에 대한 좀 결여 부분도 있어서 그런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러게 이제 LMO로 밝혀졌다고 하면은 환경 전문가나 아니면은 뭐 그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같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급하게 해결하느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특히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경관용 또 행사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유채꽃들이라든지 관련 종자들 많이 사실 이렇게 파종했는데 인지도 못한 채 이제 파종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지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수준을 이번에 좀 드러냈고 당연히 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력도 없고 관련 지금 시스템도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우선 이 현장은 제대로 된 이제 처리가 필요하고 4, 5, 2, 3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LMO가 번식되는지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GMO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작물을 재배해서 값싸게 이제 그런 식품을 공급한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값싸게 공급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산업 자본의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안전성 검증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환경 단체에서도 그렇고 좀 지속적인 관찰과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촘촘한 관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이야기 주실 건가요? 예, 오늘 환경부 앞에서 이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요. 갑천지구 좋으시겠어요, 처장님. 환경부가 가까이 내려와서 좋으시겠어요. 예, 뭐 저 이런 위에 거는, 있었으면은 맨날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야 되는데. 예, 시간 안 들이고 예, 그 좀 용이해진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갑천지구 시민대책위가 매주 목요일 날 시청 앞에서 뭐 기도회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에 환경부가 이제 그 대통령의 일종의 지시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우리 환경부로 이관하는 이런 이제 앞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국토부의 수자원국이 향후에 우리 환경부로 이관돼서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평가나 대책도 그럼 새로운 부처 또 새로운 행정 시스템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협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6.19 부동산 그 대책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김현미 장관의 그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지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공공성이 상실된 아파트 이 투기 조장 사업으로 지금 변질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평가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협의도 그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대전시의 행정, 대전시의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논의할 수가 없고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에 지금 이런 것을 요청하고 제기하고 대전시를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대전시가 그동안 이렇게 시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제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기를 전혀
응답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수구역 그 특별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그 적자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수자원공사에게 그 물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가 그걸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지금 새 정부의 기조인데 대전은 그거와 정반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단되고 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국토부의 이제 새로운 국토정책, 특히 주택정책이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억제시키고 민간도 억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우리 서민들 주택을 공급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아파트가 여러 이 채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유층들이 새로운 어떤 투기 대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전시가 그런 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죠. 배 아프세요? 배 아프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왜 우리 대전시가 민간 사업자들보다 더 악질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상당히 우려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주택 정책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공공 부분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시는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 채 민간 건설업자들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새 정부의 금융 정책도 많은 변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대출도 뭐 규제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도미노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이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실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이 참 궁금하다라는 거. 예, 오늘 환경부를 만나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국토부를 만나서도 그렇고, 대전시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대전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지금 7월까지는 이 협의를 끝낸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하고 환경부는 지금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금 부처 개편이라든지 이 관련 정책들 관련된 이런 환경들도 바뀌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양 부서의 사무관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지금 중앙정부 분위기를 너무 모른다.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인데 같은.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추 지났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더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재미있는 환경 행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7월 1일 절전왕 선발대회라는 것을. 무슨 왕이요? 절전왕 선발대회. 절전왕, 전기를 절약하는 왕. 그렇죠. 아마 그런 대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최고의 절전 고수다. 절전 고수를 가리는 경연대회입니다. 집에 전기 두꺼비씩 내리고 촛불 켜고 사는 사람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돼야 아마 절전 고수급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증빙해요, 근데 그거를? 우선 전기 계량기에 전력 사용량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절전하기 전 같은 달에 전력 사용량과 본격적으로 이렇게 절전을 하고 나서의 해당 달에 전력 사용량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절전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제시도 하고요. 네. 그럼 저 오늘 집에 가갖고 이제 차단기 내려놓고 한 7월 1일까지 있다가 딱 가져가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냉장고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들 다 상하고 물 흐르고 난리 나겠죠. 왕이 된다면야.
그 왕되면 뭐 주나요? 왕되면 해외 공정여행 상품권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공정 여행? 그렇습니다. 그 뭐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기업 또 대기업 리조트 통해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역민들의 노동도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또 지역 환경에 좀 더 이제 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여행을 보통 공정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정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해외는 실제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전 지역에도 유명한 공정여행 그 여행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취급하는 동남아 공정여행 상품권을 상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 동남아 가서 돈 쓰고 와라 이 얘기네. 그러니까 좋게 돈 쓰고 와라 뭐 이런 뜻이죠. 네. 그 뭐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그렇습니다. 예. 그냥 수영해서 가는 건 어떤지. 뭐 수영권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네네. 녹색연합이 20년이 돼서 20년 동안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어떤 활동을 했고 앞으로 또 새로운 녹색의 길은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 사진전을 7월 4일부터 9일까지 유성 일리아 갤러리에서 합니다. 오프닝 파티가 4일 저녁 7시인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녹색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아 갤러리가 어디에 있어요? 반석역 근처에 있거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 네. 녹색연합에 문의해 주시면 저보다 훨씬 친절하고 잘생긴 우리 활동가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그 처장님 빼놓고는 다 훨씬 잘생기고 친절하잖아. 본인이 제일 악덕 아닌가? 재미없고. 그렇지가 않은데 네.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에 이렇게 연결만 되면 네. 뭐 하여튼 결과가 이런데 하여튼 이날 네. 사진전 통해서 또 저를 직접 또 보시면 또 네. 달라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처장님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하고 트레이닝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유익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교양 채널에서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죠. 내일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영 부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국민의당 대전시당 김세환 대변인과 함께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진보와 보수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대전의 삼김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마이너들이 얼마큼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